JSA, 그러니까 귀순병사 어떻게 넘어왔는지에 대해서 CCTV를 공개한다고 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는 듯 했더니 또 아닙니다.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걸까요? 뭐가 가장 부담이 되고 의식이 되길래 그 많은 분량 40분을 26초 자르느냐 고생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이 그 JSA에서 이제 북한군 귀순병사가 왔을 때 그러면 이 총을 어디서 맞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과연 그 추격병들이 그러니까 총을 과연 우리 쪽으로 향해서 쐈느냐. 즉 지금 이국정 교수가 이제 그 집도한 바에 따르면 그 귀순병이 쓰러졌을 때 뒤에서 총을 쐈다는 게 이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북한군들이 MDL을 넘어서 사격을 했느냐 여부.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북한군이 MDL을 과연 넘었느냐. 즉 군사분계선을 우리 쪽으로 넘어왔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상황에서 유엔사군,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군이죠. 네. 우리 군이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문제입니다. 사실 초기에 한 15분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조치를 했거든요. 네. 아니, 그렇다면 그 15분 동안 왜 몰랐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제 이 귀순병사를 나중에 이제 운송을 했는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비밀을 풀어줄 게 바로 이제 이 CCTV의 녹취록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네. 군이 지금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지금 공개를 늦추고 있어요. 나중에 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국민들의 좀 의혹은 여러 가지 좀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전협정의 분명한 위반으로 보이는 혹시 증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남쪽 나무에 박혔다는 총알이고요. 이게 아마 병사의 몸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탄환과 비교하는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귀순병이 총알을 맞았을 때 말이죠. 이게 45도 각도 자세히 한번 투사를 해보니까 뒤에서 남한까지 쫓아와서 쏘지 않고서는 안 될 각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단 북 추격조 중 한 명이 대략 3, 4m 정도를 넘어왔다가 다시 갔다라는 이제 군 소식통의 얘기도 있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국종 교수가 밝힌 바대로 귀순병사가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저게 이제 남측에 쓰러져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저 상황에서도 사격을 해서 남측을 향해서 이제 총을 쐈다라는 부분이 있고 지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사분계선 한 20, 30m 정도 이남에 있는 나무에서 또 북한군 총알이 발견이 됐고요. 네. 그 무엇보다도 AK 소총 자체를 저 곳에서는 휴대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기서는 권총만 휴대가 가능한데 네. 저 중화기를 가지고 이제 남측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 측에 이제 엄중한 항의를 해야 될 거고요. 저에 관련된 내용들 진상 같은 것을 좀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항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만 저도 좀 아쉬운 게 그 CCTV 26초 정도 분량 내용을 공개를 하면 오해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 정리해서 다 조사한 이후에 다시 국민들에게 밝힌다고 하는데 그런 반응, 그런 대응 자체가 어찌 보면 국민들로부터 좀 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무엇이 두렵길래 물론 대통령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평창을 앞두고 항의 수위를 고심하는 건 아닐 걸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귀순병사에 대해서는 맥박이 돌아왔고요. 교수님 이제는 의식 회복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점점 희망을 가져도 될지 모르겠어요. 귀순병사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무명남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뭘 가지고 온 건 없다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4명의 추격조를 따돌리고 일단은 이제 남쪽으로 넘어왔고요. 이제 일단 아직은 의식을 완벽하게 되찾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의학적으로 왜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알려주는 뭐 삐삐삐 소리 나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전반적으로 통제를 해보면 거기 이제 바이탈 사인 이 사람이 활력이 정상 수준으로 왔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데 네. 적어도 이 바이탈 사인이 정상 수준으로 계속 끌어올라오는 거 보면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일단 알려진 바로는 이 지금 귀순한 병사가 20대 중반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20대 중반이면서 동시에 그쪽에 하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JSA 쪽에서 근무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검증이 된 사람만 그쪽에 근무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넘어왔을 때에는 아마 모종의 사건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지금 뭐 유엔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브룩스 유엔 그 사령부 그 사령관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고 내부 조율 좀 네.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서 아직 그 40분 정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그 월남한 군 그 병사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을 하면 그제서야 좀 더 자세한 정황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군에 계신 분들은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여전히 군은 무언가 감추려 할 것 같다라는 국민들의
의식이 아직은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추격조가 추격을 하고요.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4.85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요. 과연 무엇이 그렇게 숨겨야 하겠길래 CCTV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가? 병사 귀순을 보면은요. 3시 15분경에 바로 엎드려 쏴 자세로 기순병을 향해서 조준 사격을 했다는 그 장면이 CCTV 안에 담겨 있다는 거고요. 추격하던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이게 넘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선이 그어져 있진 않지만 대충 그들은 알지 않습니까? 당황하고 다시 머뭇거리다 돌아간 것 같다고 하지만 이미 총알은 병사를 향해서 발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무에까지 박힌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정황이었습니다. 이게 다 CCTV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북한이 과연 정전협정을 위반했는가? 북한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귀순병사를 정말 우리 측 지역까지 와서 넘어했다면 이거는 명백한 도발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또 상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그 CCTV 북한은 명백하게 우리 쪽을 침범한 사실이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지금 추적하는 과정 속에서 한 40발 정도가 총알이 쐈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그걸 분명히 우리도 들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 군 설명은 CCTV를 통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만약 지켜봤다라면 이 병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 거 아니겠습니까? 쓰러지는 것을. 근데 15분 뒤에 찾았다는 거예요. 수풀에 있는 네. 것을.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 측에서 과연 그럼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었느냐라는 문제. 그다음 또 하나는 북한군이 그렇게 우리 쪽으로 총을 쏘는데 그럼 왜 우리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냐. 지금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도 의문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포탄을 쏴서라도 예를 들어서 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왜 네. 업무를 하지 않았냐. 그 유엔사의 교전 수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한번 좀 검토해 봐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교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원래 유엔사 교전 수칙은 북한군이 올 때 경고 방송을 하게 돼 있다 합니다. 네. 자, 쏘지 마, 뭐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행위들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날이 사실은 이제 그 판문점 방문을 매번 손님들이 이제 방문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이날이 이제 쉬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병력도 적었고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 측에서의 대응 태세가 제대로 되어 있었냐 이 부분이 사실 이 CCTV가 좀 밝혀질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만 봤을 뿐이 아니길 바랍니다. JSA 그러니까 귀순병사 어떻게 넘어왔는지에 대해서 CCTV를 공개한다고 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는 듯 했더니 또 아닙니다.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걸까요? 뭐가 가장 부담이 되고 의식이 되길래 그 많은 분량 40분을 26초 자르느냐 고생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이 그 JSA에서 이제 북한군 기순병사가 왔을 때 그러면 이 총을 어디서 맞았느냐 이 문제거든요. 네. 과연 그 추격병들이 그러니까 총을 과연 우리 쪽으로 향해서 쐈느냐. 즉 지금 이국정 교수가 이제 그 집도한 바에 따르면 그 이 귀순병이 쓰러졌을 때 뒤에서 총을 쐈다는 게 이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북한군들이 MDL을 넘어서 사격을 했느냐 여부.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북한군이 MDL을 과연 넘었느냐. 즉 군사분계선을 우리 쪽으로 넘어왔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상황에서 유엔사군,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군이죠. 네. 우리 군이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문제입니다. 사실 초기에 한 15분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조치를 했거든요. 네. 아니, 그렇다면 그 15분 동안 왜 몰랐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제 이 귀순병사를 나중에 이제 운송을 했는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비밀을 풀어줄 게 바로 이제 이 CCTV의 녹취록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네. 군이 지금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지금 공개를 늦추고 있어요. 나중에 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국민들의 좀 의혹은 여러 가지 좀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전협정의 분명한 위반으로 보이는 혹시 증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남쪽 나무에 박혔다는 총알이고요. 이게 아마 병사의 몸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탄환과 비교하는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귀순병이 총알을 맞았을 때 말이죠. 이게 45도 각도 자세히 한번 투사를 해보니까 뒤에서 남한까지 쫓아와서 쏘지 않고서는 안 될 각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단 북 추격조 중에 한 명이 대략 3, 4m 정도를 넘어왔다가 다시 갔다라는 이제 군 소식통의 얘기도 있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국종 교수가 밝힌 바대로 귀순병사가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저게 이제 남측에 쓰러져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저 상황에서도 사격을 해서 남측을 향해서 이제 총을 쐈다라는 부분이 있고 지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사분계선 한 2, 30m 정도 이남에 있는 그 나무에서 또 북한군 총알이 발견이 됐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AK 소총 자체를 저 곳에서는 휴대하는 것 자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기서는 권총만 휴대가 가능한데 네. 저 중화기를 가지고 이제
남 측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 측에 이제 엄중한 항의를 해야 될 거고요. 저에 관련된 내용들 진상 같은 것을 좀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항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다만 저도 좀 아쉬운 게 그 CCTV 26초 정도 분량 내용을 공개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 정리해서 다 조사한 이후에 다시 국민들에게 밝힌다고 하는데 그런 반응, 그런 대응 자체가 어찌 보면 국민들로부터 좀 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무엇이 두렵길래 물론 대통령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평창을 앞두고 항의 수위를 고심하는 건 아닐 걸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기순 병사에 대해서는 맥박이 돌아왔고요. 교수님 이제는 의식 회복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점점 희망을 가져도 될지 모르겠어요. 기순 병사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무명남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뭘 가지고 온 건 없다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4명의 추격조를 따돌리고 일단은 이제 남쪽으로 넘어왔고요. 이제 일단 아직은 의식을 완벽하게 되찾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의학적으로 왜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알려주는 뭐 삐삐삐 소리 나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전반적으로 통제를 해보면 거기 이제 바이탈 사인 이 사람이 활력이 정상 수준으로 왔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데 네. 적어도 이 바이탈 사인이 정상 수준으로 계속 끌어올라오는 거 보면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일단 알려진 바로는 이 지금 귀순한 병사가 20대 중반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20대 중반이면서 동시에 그쪽에 하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JSA 쪽에서 근무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검증이 된 사람만 그쪽에 근무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넘어왔을 때에는 아마 모종의 사건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지금 뭐 유엔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브룩스 유엔 그 사령부 그 사령관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고 내부 조율 네.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서 아직 그 40분 정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그 월남한 군 그 병사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을 하면 그제서야 좀 더 자세한 정황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군에 계신 분들은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여전히 군은 무언가 감추려 할 것 같다라는 국민들의 의식이 아직은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추격조가 추격을 하고요.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4.85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요. 과연 무엇이 그렇게 숨겨야 하겠길래 CCTV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가? 병사 귀순을 보면은요. 3시 15분경에 바로 엎드려 쏴 자세로 기순병을 향해서 조준 사격을 했다는 그 장면이 CCTV 안에 담겨 있다는 거고요. 추격하던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 개선을 이게 넘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선이 그어져 있진 않지만 대충 그렇죠. 그들은 알지 않습니까? 당황하고 다시 머뭇거리다 돌아간 것 같다고 하지만 이미 총알은 병사를 향해서 발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무에까지 박힌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정황이었습니다. 이게 다 CCTV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북한이 과연 정전협정을 위반했는가? 북한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귀순병사를 정말 우리 측 지역까지 와서 넘어했다면 이거는 명백한 도발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또 상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그 CCTV 북한은 명백하게 우리 쪽을 침범한 사실이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지금 추적하는 과정 속에서 한 40발 정도가 총알이 쐈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그걸 분명히 우리도 들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 군 설명은 CCTV를 통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만약 지켜봤다라면 이 병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 거 아니겠습니까? 쓰러지는 것을. 근데 15분 뒤에 찾았다는 거예요. 수풀에 있는 네. 것을.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 측에서 과연 그럼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었느냐라는 문제. 그다음 또 하나는 북한군이 그렇게 우리 쪽으로 총을 쏘는데 그럼 왜 우리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냐. 지금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도 의문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포탄을 쏴서라도 예를 들어서 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왜 네. 업무를 하지 않았냐. 그 유엔사의 교전 수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한번 좀 검토해 봐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교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원래 유엔사 교전 수칙은 북한군이 올 때 경고 방송을 하게 돼 있다 합니다. 네. 자, 쏘지 마, 뭐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행위들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날이 사실은 이제 그 판문점 방문을 매번 손님들이 이제 방문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이날이 이제 쉬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병력도 적었고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 측에서의 대응 태세가 제대로 되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이 CCTV가 좀 밝혀질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만 봤을 뿐이 아니길 바랍니다. 백박이 돌아왔고요. 교수님 이제는 의식 회복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점점 희망을 가져도 될지 모르겠어요. 기순병사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무명남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뭘 가지고 온 건 없다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4명의 추격조를 따돌리고 일단은 이제 남쪽으로 넘어왔고요. 이제 일단 아직은 의식을 완벽하게 되찾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의학적으로 왜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알려주는 뭐 삐삐삐 소리 나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전반적으로 통제를 해보면 거기 이제 바이탈 사인, 이 사람이 활력이 정상 수준으로 왔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데 네. 적어도 이 바이탈 사인이 정상 수준으로 계속 끌어올라오는 거 보면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일단 알려진 바로는 이 지금 귀순환 병사가 20대 중반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20대 중반이면서 동시에 그쪽에 하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JSA 쪽에서 근무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검증이 된 사람만 그쪽에 근무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넘어왔을 때에는 아마 모종의 사건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지금 뭐 유엔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브룩스 유엔 그 사령부 그 사령관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고 내부 조율 네.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서 아직 그 40분 정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그 월남한 군 그 병사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을 하면 그제서야 좀 더 자세한 정황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군에 계신 분들은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여전히 군은 무언가 감추려 할 것 같다라는 국민들의 의식이 아직은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추격조가 추격을 하고요.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사파로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요. 과연 무엇이 그렇게 숨겨야 하겠길래 CCTV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가? 병사 귀순을 보면은요. 3시 15분경에 바로 엎드려 쏴 자세로 기순병을 향해서 조준 사격을 했다는 그 장면이 CCTV 안에 담겨 있다는 거고요. 추격하던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이게 넘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선이 그어져 있진 않지만 대충 그들은 알지 않습니까? 당황하고 다시 머뭇거리다 돌아간 것 같다고 하지만 이미 총알은 병사를 향해서 발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무에까지 박힌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정황이었습니다. 이게 다 CCTV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북한이 과연 정전협정을 위반했는가? 북한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귀순병사를 정말 우리 측 지역까지 와서 넘어했다면 이거는 명백한 도발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그거에 이제 엄중한 항의를 해야 될 거고요. 저에 관련된 내용들 진상 같은 것을 좀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항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만 저도 좀 아쉬운 게 그 CCTV 26초 정도 분량 내용을 공개를 하면 오해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 정리해서 다 조사한 이후에 다시 국민들에게 밝힌다고 하는데 그런 반응, 그런 대응 자체가 어찌 보면 국민들로부터 좀 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무엇이 두렵길래 물론 대통령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평창을 앞두고 항의 수위를 고심하는 건 아닐 걸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기순병사에 대해서는 맥박이 돌아왔고요. 교수님 이제는 의식 회복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점점 희망을 가져도 될지 모르겠어요. 기순병사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무명남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뭘 가지고 온 건 없다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4명의 추격조를 따돌리고 일단은 이제 남쪽으로 넘어왔고요. 이제 일단 아직은 의식을 완벽하게 되찾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의학적으로 왜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알려주는 뭐 삐삐삐 소리 나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전반적으로 통제를 해보면 거기 이제 바이탈 사인, 이 사람이 활력이 정상 수준으로 왔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데 네. 적어도 이 바이탈 사인이 정상 수준으로 계속 끌어올라오는 거 보면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일단 알려진 바로는 이 지금 귀순환 병사가 20대 중반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20대 중반이면서 동시에 그쪽에 하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JSA 쪽에서 근무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검증이 된 사람만 그쪽에 근무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넘어왔을 때에는 아마 모종의 사건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지금 뭐 유엔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브룩스 유엔 그 사령부 그 사령관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고 내부 조율 네.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서 아직 그 40분 정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그 월남한 군 그 병사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을 하면 그제서야 좀 더 자세한 정황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군에 계신 분들은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여전히 군은 무언가 감추려 할 것 같다라는 국민들의 의식이 아직은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추격조가 추격을 하고요.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사파로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요.
과연 무엇이 그렇게 숨겨야 하겠길래 CCTV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가? 병사 귀순을 보면은요, 3시 15분경에 바로 엎드려 쏴 자세로 기순병을 향해서 조준 사격을 했다는 그 장면이 CCTV 안에 담겨 있다는 거고요. 추격하던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이게 넘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선이 그어져 있진 않지만 대충 그들은 알지 않습니까? 당황하고 다시 머뭇거리다 돌아간 것 같다고 하지만 이미 총알은 병사를 향해서 발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무에까지 박힌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정황이었습니다. 이게 다 CCTV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북한이 과연 정전협정을 위반했는가? 북한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귀순병사를 정말 우리 측 지역까지 와서 넘어했다면 이거는 명백한 도발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또 상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그 CCTV 북한은 명백하게 우리 쪽을 침범한 사실이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지금 추적하는 과정 속에서 한 40발 정도가 총알이 쐈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그걸 분명히 우리도 들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 군 설명은 CCTV를 통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만약 지켜봤다라면 이 병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 거 아니겠습니까? 쓰러지는 것을. 근데 15분 뒤에 찾았다는 거예요. 수풀에 있는 네. 것을.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 측에서 과연 그럼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었느냐라는 문제. 그다음 또 하나는 북한군이 그렇게 우리 쪽으로 총을 쏘는데 그럼 왜 우리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냐. 지금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도 의문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포탄을 쏴서라도 예를 들어서 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왜 네. 업무를 하지 않았냐. 그 유엔사의 교전 수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한번 좀 검토해 봐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교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원래 유엔사 교전 수칙은 북한군이 올 때 경고 방송을 하게 돼 있다 합니다. 네. 자, 쏘지 마, 뭐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행위들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날이 사실은 이제 그 판문점 방문을 매번 손님들이 이제 방문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이날이 이제 쉬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병력도 적었고,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 측에서의 대응 태세가 제대로 되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이 CCTV가 좀 밝혀질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만 봤을 뿐이 아니길 바랍니다. JSA, 그러니까 귀순병사 어떻게 넘어왔는지에 대해서 CCTV를 공개한다고 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는 듯 했더니 또 아닙니다.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걸까요? 뭐가 가장 부담이 되고 의식이 되길래 그 많은 분량 40분을 26초 자르느냐 고생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이 그 JSA에서 이제 북한군 기순병사가 왔을 때 그러면 이 총을 어디서 맞았느냐 이 문제거든요. 네. 과연 그 추격병들이 그러니까 총을 과연 우리 쪽으로 향해서 쐈느냐. 즉 지금 이국정 교수가 이제 그 집도한 바에 따르면 그 이 귀순 JSA, 그러니까 귀순병사 어떻게 넘어왔는지에 대해서 CCTV를 공개한다고 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는 듯 했더니 또 아닙니다.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걸까요? 뭐가 가장 부담이 되고 의식이 되길래 그 많은 분량 40분을 26초 자르느냐 고생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이 그 JSA에서 이제 북한군 기순병사가 왔을 때 그러면 이 총을 어디서 맞았느냐 이 문제거든요. 네. 과연 그 추격병들이 그러니까 총을 과연 우리 쪽으로 향해서 쐈느냐. 즉 지금 이국정 교수가 이제 그 집도한 바에 따르면 그 이 귀순병이 쓰러졌을 때 뒤에서 총을 쐈다는 게 이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북한군들이 MDL을 넘어서 사격을 했느냐 여부.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북한군이 MDL을 과연 넘었느냐. 즉 군사분계선을 우리 쪽으로 넘어왔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상황에서 유엔사군,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군이죠. 네. 우리 군이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문제입니다. 사실 초기에 한 15분 뒤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조치를 했거든요. 네. 아니 그렇다면 그 15분 동안 왜 몰랐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제 이 귀순병사를 나중에 이제 운송을 했는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비밀을 풀어줄 게 바로 이제 이 CCTV의 녹취록에 들어있는 것인데, 네. 군이 지금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지금 공개를 늦추고 있어요. 나중에 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국민들의 좀 의혹은 여러 가지 좀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전협정의 분명한 위반으로 보이는 혹시 증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남쪽 나무에 박혔다는 총알이고요. 이게 아마 병사의 몸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탄환과 비교하는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귀순병이 총알을 맞았을 때 말이죠. 이게 45도 각도 자세히 한번 투사를 해보니까 뒤에서 남한까지 쫓아와서 쏘지 않고서는 안 될 각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단 북 추격자 중에 한 명이 대략 3, 4m 정도를 넘어왔다가 다시 갔다라는 이제 군 소식통의 얘기도 있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국종 교수가 밝힌 바대로
병사가 귀순 병사가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저게 이제 남측에 쓰러져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저 상황에서도 사격을 해서 남측을 향해서 이제 총을 쐈다라는 부분이 있고 지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사분계선 한 20-30m 정도 이남에 있는 그 나무에서 또 북한군 총알이 발견이 됐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AK 소총 자체를 저 곳에서는 휴대하는 것 자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기서는 권총만 휴대가 가능한데 네. 저 중화기를 가지고 이제 남측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 측에 병이 쓰러졌을 때 뒤에서 총을 쐈다는 게 이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북한군들이 MDL을 넘어서 사격을 했느냐 여부.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북한군이 MDL을 과연 넘었느냐. 즉 군사분계선을 우리 쪽으로 넘어왔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상황에서 유엔사군,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군이죠. 네. 우리 군이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문제입니다. 사실 초기에 한 15분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조치를 했거든요. 네. 아니, 그렇다면 그 15분 동안 왜 몰랐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제 이 귀순병사를 나중에 이제 운송을 했는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비밀을 풀어줄 게 바로 이제 이 CCTV의 녹취록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네. 군이 지금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지금 공개를 늦추고 있어요. 나중에 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국민들의 좀 의혹은 여러 가지 좀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전협정의 분명한 위반으로 보이는 혹시 증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남쪽 나무에 박혔다는 총알이고요. 이게 아마 병사의 몸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탄환과 비교하는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귀순병이 총알을 맞았을 때 말이죠. 이게 45도 각도 자세히 한번 투사를 해보니까 뒤에서 남한까지 쫓아와서 쏘지 않고서는 안 될 각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단 북 추격조 중 한 명이 대략 3-4m 정도를 넘어왔다가 다시 갔다라는 이제 군 소식통의 얘기도 있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국종 교수가 밝힌 바대로 병사가 귀순 병사가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저게 이제 남측에 쓰러져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저 상황에서도 사격을 해서 남측을 향해서 이제 총을 쐈다라는 부분이 있고 지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사분계선 한 20-30m 정도 이남에 있는 그 나무에서 또 북한군 총알이 발견이 됐고요. 네. 그 무엇보다도 AK 소총 자체를 저 곳에서는 휴대하는 것 자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기서는 권총만 휴대가 가능한데 네. 저 중화기를 가지고 이제 남측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 측에 이제 엄중한 항의를 해야 될 거고요. 저에 관련된 내용들 진상 같은 것을 좀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항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만 저도 좀 아쉬운 게 그 CCTV 26초 정도 분량 내용을 공개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 정리해서 다 조사한 이후에 다시 국민들에게 밝힌다고 하는데 그런 반응, 그런 대응 자체가 어찌 보면 국민들로부터 좀 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무엇이 두렵길래 물론 대통령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평창을 앞두고 항의 수위를 고심하는 건 아닐 걸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기순병사에 대해서는